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과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꼼꼼하게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2017년 3월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도 100점도 3점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그러니까는 조약과 관련된 문제죠. 조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이름은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 그 다음에 조일 통상 장정, 이렇게 미리 이름을 다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하는 거는 조약의 내용과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조약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연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연도를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조일무역 규칙은 여러분 뭔가요? 선생님하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했죠. 이거와 관련된 부속 조약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조일, 수호, 조규 뒤에 부록이 붙는 조약 한 개와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세 개다가 전부 다 1876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은 이 뒤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시 조약들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조약인데 이거는 18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죠. 메가타라고 나오고 화폐 정리 사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제 시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죠. 연도를 적어보자면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오페르트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고 이거 우리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하면서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연도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은 몇 개 기억해야 되는 연도를 알려줬습니다. 뭐였나요? 병인 양묘하고 그 다음에 신미 양묘는 선생님이 연도를 알려줬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영도를 한번 적어보면 1868년으로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와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위에 것과는 연대가 조금 멀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 단발령이 나왔어요. 단발령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을미개혁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때 일어난 이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항일 의병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을미 의병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도가 1895년에 해당하는 일이죠. 분명히 여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 임술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한참 이 개항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도로 또 선생님이 적어 보면은 1800 몇 년도인가요? 62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권이 설정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는 선생님이 연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몇 년도예요, 여러분? 맞아요. 1882년이죠.
이 조약은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중국 사람인 황준원이 지은 조선 책략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그다음 중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책에 근거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보고 기억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 정답도 5번이네요. 5번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도 해놨지만 조일 수호 조규이고 1876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속 조약이 의외로 이 강화도 조약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조약과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 간의 여행에 자유가 허용되고 개항장에서 일본인 거류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하고 간행 이정 심리까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해주니까 돈을 쓸 수 있게도 해줬다라고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무역과 관련돼서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당연히 두 나라를 무역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배들에게 무항세, 그 다음에 관세를 받지 않는 무관세, 그 다음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가 3개 들어가는 조항으로 기억을 해다라고 선생님이 했죠. 이게 이제 1883년에 가게 되면 조일 통상 장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관세가 없던 것이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일본하고도 관세가 적용이 되고 상품에 무제한으로 양곡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방공령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최혜국 대우도 규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조약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있는 뭐예요?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조약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여러 개를 외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흐름부터 뼈대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을 스토리,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스토리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알려준 방법을 참고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잘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가, 그 사료를 좀 같이 보려고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 여기 있죠. 여기 내용하고 연결해서, 여기 내용하고 연결해서 선생님하고 봅시다.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게 뭐와 해당하겠어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일본 배는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항세를 규정한 규칙이다라는 거. 이 2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일 통상 장정 내용 한번 또 선생님하고 볼게요. 여기 옆에서는 문제 땡겨놓고 봅시다. 여기 보면은 조일 통상 장정에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뭘 납부해야 된다고 했나?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관세의 적용과 연결이 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 다음 37간 조선국에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 금지한다, 쌀 수출을 금지한다.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공령에 해당하는 거죠. 방공령.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나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방공령 선언을 했을 때 일본인이 딴지를 거는 하나의 조약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2개와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을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